각막은 우리 몸에서 혈관 없이 살아있는 세포를 가진 유일한 장기입니다. 각막은 바깥의 눈물에서 직접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으며 각막과 눈 안쪽을 연결해주는 신경섬유로부터 되직한 수액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가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각막이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아니면 최소한 줄어들었죠. 혈관이 없는 몸의 다른 부분은 손톱, 머리카락, 피부층, 치아 에나멜이 있어요. 운동 후에 땀에서 가끔 양파 냄새가 난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에는 2가지 종류의 땀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분비선은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같은 특정 부위에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감정적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특별한 피지를 만들어내요. 다른 종류의 땀샘은 훨씬 더 평범하죠.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운동을 한 후에는 이 땀샘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이 땀은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우리의 몸을 식혀줘요. 99%가 물이라 사실상 무취입니다. 적어도 모공에서 나와 피부 표면으로 올라올 때까지는요. 하지만 인간의 피부에는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고 이 박테리아는 각질과 함께 땀 속의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이때 나오는 부산물 중 특정 화학물질이 있는데요. 그 냄새를 맡으면 양파 냄새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달리기를 하러 갈 때, 특히 추운 날씨에 짧은 조깅을 할 때 침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채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바깥 날씨가 좋고 따뜻하다면 침이 덜 나오게 될 거예요. 입으로 숨을 더 많이 쉬기 때문에 몸이 건조 효과를 상쇄하려고 하는 거죠. 몸이 장기적으로 탈수 현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침 생성을 줄여서 수분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의 강도와 상관없이 운동을 하면 몸에서 특정한 유형의 단백질이 더 많이 분비되게 돼요. 이 단백질은 침을 더 끈적거리고 점성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 후에 입이 훨씬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은 15초가 지난 세상을 봅니다. 즉, 뇌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약간이나마 과거에 머물게 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뇌는 주변의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우리 눈은 엄청난 양의 시각적 정보를 받죠. 수백만 가지의 색깔, 모양, 그리고 빙글빙글 돌며 끊임없이 변하는 움직임까지요. 뇌가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각의 세계는 시각, 빛 등 나머지 외부 요소들의 변화 때문에 항상 변하게 돼요. 또한 눈을 깜빡여야 하므로 시각적 정보도 바뀌게 되죠. 게다가 여러분의 머리, 눈, 몸 전체가 항상 어떤 종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뇌는 환상적인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했어요. 자동으로 시각적 입력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모든 시각 스냅샷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타임머신처럼 지난 15초 동안 어느 정도 주어진 순간에 본 것들의 평균을 인식하는 겁니다. 뇌는 여러 물체들을 모아 서로 비슷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안정된 환경에 있다고 믿도록 속이는 거죠. 뇌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면 세상은 움직임과 빛, 그림자의 끊임없는 변화로 아주 혼란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도 항상 환각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뼈는 정말 튼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격계의 일부로 여기기도 하는 치아는 훨씬 더 강합니다. 치아의 단단한 바깥층인 에나멜 때문인데요. 에나멜은 치아 내부의 조직과 섬세한 신경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동안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쉬고 소화를 하거나 숨을 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 외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이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신체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사용합니다. 즉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하루에 350에서 450 칼로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피그미 마모색과 작은 나무 뒤지처럼 작은 포유동물 몇몇은 전체 신체 에너지와 같은 비율의 에너지를 뇌에 쏟습니다. 뇌가 연소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뉴런인 세포가 서로 소통하도록 돕는 데 쓰는 거예요. 뇌가 시냅스, 즉 특별한 세포 구조를 통해 화학적 신호를 전달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뇌는 시냅스를 작동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뇌로 보내겠죠. 우리의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특정 부위는 계속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하루 종일 힘든 정신적 업무를 했다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을 건너뛰었다면 스도쿠라도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도 아이스크림을 허겁지겁 드시나요? 가끔은 괜찮기도 하지만 자주 이렇게 먹으면 뇌가 얼어버리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슬러시 음료, 아이스크림과 같이 차가운 것을 갑자기 마시거나 먹은 직후에 머리 앞이나 옆쪽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불편한 느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될 때도 비슷한 통증을 겪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차가운 물질이 입천장 뒤쪽에 위치한 신경의 무리를 자극한다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이론은 입천장과 부비강의 혈관이 다시 팽창하기 전에 입 안의 온도가 떨어져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그나저나 이 통증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테이블 위에 매달리거나 신음하거나 손으로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오래 자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렇죠. 하지만 짧게 자도 괜찮은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즉 수면 부족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인구 중 약 1%가 이런 체질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잠이 부족해도 컨디션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룻밤에 6시간씩 자도 괜찮다고 해요. 이 정도 수면을 며칠 동안 지속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가지게 될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보통 3개의 원뿔체가 있습니다. 이 원뿔체 덕분에 초록, 빨강, 파랑의 스펙트럼에서 대략 100만 개의 다른 색조를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드물게 눈에 4개의 원뿔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테트라크로맷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자외선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골격이 완전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는 최대 60%까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체액은 장기, 근육,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뼈에도 있어요. 우리 몸속의 뼈는 거의 3분의 1이 물입니다. 인체 속에는 놀라운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어요. 혈관은 정말 작지만 혈관을 모두 펴서 일렬로 세운다면 엄청난 게 만들어질 거예요. 전체 혈관 네트워크의 길이는 약 96,000km가 될 거예요. 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 친척인 영장류가 왜 우리보다 힘이 훨씬 강한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면에서 몸의 구조는 우리와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침팬지의 근육 구조를 보세요.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족 영장류들은 인간보다 약 1.35배 더 강합니다. 다른 영장류에 비해 인간의 몸속 섬유는 조금 더 느슨하게 꼬여 발달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근육 섬유는 힘이 더 약해요. 하지만 다른 영장류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우리의 먼 조상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냥과 같은 활동들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근육 덕분에 마라톤도 뛸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힘을 겨룬다면 우리가 질 겁니다. 웃음은 정말 번져나갑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강한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뇌 활동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웃음은 사회적 생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친구나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거의 30배나 더 웃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이론에서는 인간이 공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웃는 것을 볼 때 따라 웃는 것일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방출됩니다. 엔돌핀은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웃음이 전염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자, 여러분도 발구명과 함께 하시고 더 많이 웃어보세요.